이제 이 과목 한번 마지막 남은 것들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남은 거는 이제 원예 시설이랑 버섯 그리고 인삼만 하면은 이제 이 과목도 어느덧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원예 시설이랑 버섯 같은 경우는 일단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또 특이하게 그렇게 아예 완전 새로운 느낌의 어, 보험금 산식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 같은 부분에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비중은 두진 않았어요. 왜냐면 인삼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기출이 나온 적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제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따로 빼놓고 저는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모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뭐 저처럼 공부를 하신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원예 시설 버섯부터 해서 남은 부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위원 방식 마찬가지 종합위원 방식이고요.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라는 건 우리가 자주화라는 거 바로 떠올리실 수가 이제는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적용 품목은 원예시설과 버섯 두 개죠. 자, 그리고 원예시설뿐만 아니라 버섯도 일단은 보험 목적에도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그리고 이제 시설 작물, 버섯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예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예시설이란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시설, 시설 작물 이렇게 세 개라고 돼 있는데 시설물 작물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이란 일단 단동하우스, 광폭하우스 포함이고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그리고 뭐 버섯 재배사까지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자,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이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자, 동산 시설 제외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부동산,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은 제외를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버섯이나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 설치했다라는 기준은 일단 탈부착이 가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시설 작물 화훼류. 자, 화훼류 국화 장미 백화 카네이션 4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분화류도 국화 장미 백화 카네이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훼류라는 단어를 꼭 외워 주셔야 되고요. 비화훼류로 보시면은 뭐 딸기부터 이렇게 부추, 시금치, 무쑥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화훼류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과목으로 보시면은 저희 엽경체류 그리고 뭐 화해류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 저는 1과목 기준으로 외우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버섯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로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시설 그리고 버섯으로 나뉘죠. 자,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경량철골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유리온실이랑 동일한 맥락이고요. 부대시설 마찬가지로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단 동산시설 제외다 라고 써있네요. 자, 버섯은 표고버섯은 원목재배, 톱밥 배지재배가 있고요. 느타리버섯은 균상병 둘 다 있고요. 양성이버섯은 균상재배만 있고 새송이버섯은 병재배만 있죠. 자, 이 기준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지금 본 게 만일에 단답형으로 뭐 종합위험 방식 원예 시설과 버섯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적용 품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적용 품목 원예 시설, 뭐 원예 시설이면 시설 뭐 시설이랑 버섯밖에 없지 않나? 뭘 쓰라는 거지? 라고 이제 헷갈리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곳에 해당하는지까지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사고 접수 이제 모든 항목에 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조사 종류 및 방법입니다. 자, 먼저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시설 묶어서 손해 조사를 같이 하죠. 자, 버섯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기준, 조사 기준이 있네요. 자,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가액에 따라 실제 복구 수리비를 산출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조사 기준이 있는 거는 또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보험의 목적이 농임용 시설물이나 부대시설이겠죠.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수리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수리를 했을 때는 복구 수리비에 대해서 이제 산출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복구를 하지 않았다. 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그 기준은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나오죠. 자, 평가 단위.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일동을 기준으로 목적물별로 평가를 한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일동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방법. 먼저 계약 사항을 확인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과수나 바짝물들과는 달리 이제 계약 사항을 확인을 하죠. 자, 뭘 비교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 원장이나 현지 조사표를 확인해서 첫 번째, 목적물의 소재지와 보험 시기를 확인을 하네요. 이런 거 좀 특이한 게 새로운 거 나온 거니까 무조건 외워줘야겠죠. 그리고 계약 원장의 하우스 규격을 확인을 합니다. 단동, 연동의 피복제 종류 등 같이 다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계약 원장을 확인해서 목적물의 소재지, 보험 시기, 하우스 규격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 시설을 조사를 할 때는 계약 사항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는 목적물의 소재지, 그리고 보험의 시기, 그리고 하우스 규격 확인 이 세 개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현장을 방문을 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계약 원장상의 목적물과 실제 목적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사고 일자와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요. 면담 결과 그리고 기상청 자료 사고 경위들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이 손해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 농업용 이제 원예 시설이랑 버섯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 있었을 때, 그리고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 시설 작물들이나 다쳤을 때, 이렇게 조사가 이제 보험금이 판단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죠? 시설물 작물이 70% 미만 고사고 식물체가 직접 이제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기상특보나 이런 호우경보, 거대 재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사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손해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요 같은 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또 중요하겠죠. 계속 중요하긴 한데. 자, 첫 번째 피복제입니다. 전체 교체 필요 시 전체 교체를 하죠. 그럼 당연히 전체 필요를 인정을 하겠고요.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만 부분만 교체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부분 교체, 부분만 인정을 해준다, 일부만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교체한 부분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 발생한 부분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교체를 했을 때는 교체한 부분만, 피해가 있었을 때 피해 발생한 부분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피복제였었고요. 이제 구조체랑 부대시설 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은 교체 수량, 보수 및 수리 면적의 비용을 산정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기준이 있죠. 재사용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먼저 손상된 골조나 부대 시설이 재사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겠죠. 교체 수량 확인 및 교체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거는 비가림 시설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손상된 골조, 부대 시설을 재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 및 보수 비용 산정, 이것도 비가림 시설과 동일하네요. 자, 피해 목적물을 아예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조달 비용을 산정하죠. 재조달 비용은 사고가 일어난 때와 곳에서 복구된, 그리고 수리한 데 들어간 가액,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건비도 추가로 책정을 해줍니다. 자, 실제 투입된 인력, 시방서, 그리고 견적서, 영수증 등 시장 조사를 통해 피복제 및 구조체 시공에 소모된 금액들이 있을 거죠. 그 인건비가 있을 거죠. 그 인건비들을 감안하여 같이 산정을 추가로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예 시설은 일단은 정리가 됐고요. 시설 작물이랑 버섯 손해조사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은 시설 작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시설물이죠. 자, 시설물 버섯조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사고마다 일단은 생산비, 고장보험금을 보험가입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고요. 자,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하고요. 동일 잡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일 잡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해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평가 시점은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기에 평가한다라고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이미 기준을 봤었죠. 이제 재해가 지속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재해 종료 시점을 우리가 사고 일자로 봤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냥 사고 일자로 봤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사문 계약사항 확인이란 일단은 먼저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자, 목적물의 소재지, 보험 시기, 그리고 하우스의 규격, 그리고 재배 면적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버섯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용 거의 동일하지만 재배 면적이 추가됐다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사고 현장 마찬가지로 방문을 하죠. 자, 그래서 면담을 통해 먼저 사고 경위, 일자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상청 자료, 면담, 작물 상태 등을 고려해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까지 동일하죠? 그래서 필요시 근거 자료가 있네요. 농업세 기술센터의 의견서, 그리고 출하내역서, 그리고 기타 정상적인 영농 활동의 입증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왜냐? 우리가 제 여부,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재배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버섯 같은 경우는 재배 일정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이제 증빙 서류, 뭐 모종을 구매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출하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영농일지, 일지를 쓰고 계신 게 있으면은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재배 일정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일자를 확인을 하겠죠. 자, 위에서도 이제 사고 일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자, 먼저 계약자 면담 그리고 기상청 자료 등으로 사고 일자를 특정을 한다. 언제 재해가 왔구나 이렇게 특정을 일단 하겠죠. 자, 근데 수학기 전후로 또 나뉘죠. 수학기 전 연속적인 재해로 사고 일정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을 한다. 수학기 후 사고는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을 하네요. 그러니까 수학기 전후로 나뉘는데 전에는 기상특보 발령 일장을 사고 일자로 하고 수학기 후에는 최종 출하 일자, 마지막으로 물건을 내보낸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을 한다. 왜냐, 수학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속적인 재해로 사고 일자가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손해조사. 이제 손해조사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과 비율을 산출을 해야 되죠. 사고 현장 방문 시 정식 일자, 수학 개시 일자, 수학 종료 일자, 사고 일자를 토대로 작물별 경과 일지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재배 비율 및 피해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같으면 우리가 보험금 산출 공식에 재배 비율, 피해 비율이 들어가죠. 자, 요거는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해서 이제 나눠주시면은 이제 나오고요. 이제 손해 정도 비율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보험 목적물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보험금에 얘기해서 다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손해조사로 당연히 보시면 될 거 있고요. 그리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 있었죠. 이거 같은 1235만 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서 뭐 보험금 산출이 있는데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외우겠지만 지금은 뭐 굳이 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보험금 산정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이네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설하우스의 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구조체랑 피복제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구조체 손해액이랑 피복제 손해액을 더하면 되고요. 부대시대 손해액은 이제 따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액 산출 기준이 있네요. 자, 먼저 손해를 입은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를 한 곳에서 제조 단가 기준 손해액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손해액을 적용한다라고 써 있죠. 자, 그리고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 발생 후 182일이 경과하여도 뭐 서면으로 뭐 수리했어요, 복구했어요 라는 얘기가 없는 경우는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게 돼 있죠. 그렇지만 뭐 이럴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고장났으면 당연히 고치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손해액 산출 기준, 고정식 하우스는 일단 요거는 굳이 저는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는 봐야겠죠. 일단 단동하우스 10년 8년입니다. 요거는 10년이랑 10이랑 8이랑 곱하면 80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 남아있는 퍼센트가 있어서 잔가율이 있었죠. 그 잔가율이 다 20%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동도 보시면은 15랑 5.3 곱하면은 79.6인가? 79.666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3333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또 80% 근사한 값이 나오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0% 고정이고, 필름은 제외를 하고 이제 단독 연동은 내용 연수랑 이제 정년 감가율을 곱하시면은 80%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힌트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동식 하우스 이제 급수로 나뉘죠. 급수로 나뉘어서 이제 0%, 1급은 아예 안 깎이고요. 근데 1년밖에 안 되죠. 그리고 2급은 2년에서 4년 되고, 뭐 3급 이런 4급까지 해서 기준이 있고, 피복제는 마찬가지로 40% 고정 감가라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리온실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은 8년 10%, 단독하우스랑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유리온실 철골조 속조 이런 연화속조 보시면 60년 1.3 곱하면 또 아마 80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또 이런 다른 것도 4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라는 거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 한도로 하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손해 방지 비용, 대리권 보전 비용 및 잔존물 보전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을 한다라는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봐주셔야 돼요. 손해 방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가림 시설 이런 데 가서 봤을 때는 2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를 해도 지급을 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농업용 시설물이나 부대 시설에 보험금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원래 비가림 시설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보험금으로 산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데 보상 비율만 추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부담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시설물 이렇게 30, 100, 10, 10만, 30만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원예 시설이랑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 시설의 보험금 산식은 비가림 시설이랑 똑같은데 뒤에 보상 비율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끝일 거예요. 아니네요, 남았네요. 자, 그럼 진짜 시설작물 버섯 봐야겠죠. 버섯. 자,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거는 시설작물 버섯 둘 다 있는 거죠. 자, 소손해 면책금이라고 10만원 이하는 피해 발생 시는 면책, 보험사에서 면책에 사유가 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런 거 이제 시설작물에 버섯만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되고요. 2회 이상 사고 났을 경우에는 이전 사고로 감안해 산출, 자, 잔존 개념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험금 산출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랑 시금치, 파, 무쑥갓이랑 여기 딸기 토마토부터 해가지고 얘랑 산식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장미랑 부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장미랑 부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금 산출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면보경피라고 외웠습니다. 면적 곱하기 면적 대비 보정, 이제 보장해주는 그게 있었죠?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보장 생산비가 있었죠. 그쵸? 면적당 보장 생산비, 면적당 뭐 파프리카 보장 생산비 이런 거 썼죠. 그 면적에 보장 생산비에 그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경과 비율과 피해율만 알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했으나, 우리가 수학기 이전 이후로 또 이게 나뉘네요. 기본 같은 경우가 여기서 또 생산비 준비 생산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고출을 하며 외운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국화 일단은 준비기 생산 개수는 40%라고 정해져 있네요. 우리가 고추가 55.7이었고 브로콜리가 57.5였어요. 근데 생산비 개수가 원시시설 기본은 40%고 국화 카네이션 제자라 재배는 20%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생장일수, 표준 생산일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수학기 중 사고 났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경과 비율은 1에서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눈 값이네요. 이거 고추랑 똑같죠? 그러나 국화 수박 멜론은 경과 비율을 그냥 1로 한다. 국화 수박 멜론은 경과 비율을 그냥 곱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율은 일단 제비, PB, 손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비, PB, 손비, 일단 제비, PB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제비, PB가 아니라 이제 PB, 손비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재배 비율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재배 면적을 가입 면적으로 나눈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피해 비율은 우리가 늘 그랬듯이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 나온다.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은 자, 이거 똑같죠? 이게 바짝물에 나왔었던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나온 대로 곱해주시면은 피해율이 나올 거고요. 경과 비율은 우리가
고추구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과 비율이 없죠. 경과 비율이 없다라는 거. 경과 비율이 없는 시서작물이랑 버섯은 장미랑 그 뭐죠? 원목 제외하는 표고버섯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빼고 나머지는 다 경과 비율이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쉽습니다. 가입 면적에 나무 생존 시 단위 면적당 나무 생존 시 보장 생산비를 피해율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면생보 생존 시 보장 생산비 면생보피라고 외웠고요. 여기는 면고보피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피해율이랑 이제 재비 PB 손비는 모두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이 100%죠. 죽었기 때문에 요거만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추도 이게 면보경피예요. 면보경피인데 경과 비율이 없죠. 왜냐 70% 이미 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보경피인데 경과 비율이 70%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따로 외우셔도 되고, 그리고 PB 제비 이제 손비는 동일합니다. 자, 시금치, 무, 갓, 무, 파, 쑥갓이네요. 자, 일단은 경과 비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보경피 마찬가지고요. 경과 비율은 자, 생장일수를 표전 생성일수로 나눠주면 끝이네요. 이렇게 나눠졌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여기가 원래 같은 경우는 원래 경과 비율에 준비기 생산 개수를 더하고 빼주고 했었는데, 시금치, 파, 무, 쑥갓은 수확기 이전 사고에서 준비기 생산 개수가 없다. 그냥 얘는 그냥 끝이다. 생장일수, 표준 생산 나눠주면 경과일수 끝이다.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같이 봐주시고요. 수확기 중 사고가 있었을 때는 동일하네요. 1에서 수확일수를 표준 수확일수로 나눈 값을 빼준다. 그럼 경과 비율이 나올 거고요. 피해율을 볼까요? 자, 재비, PB, 손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식도 똑같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은 이제 시설장부 끝이고요. 버섯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작물별 생장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욕하고 그냥 틀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문제로 제시를 해주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럼 이제 버섯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원목 재배죠. 일단 수보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과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가입 수와 면적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와 보장 생산비와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비, PB, 손비네요. 대신 여기는 재배 원목수를 보험 가입 원목수, 그리고 피해 원목수, 재배 원목수, 수랑 면적만 바뀐 것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손해 정도 비율, 손비가 조금 계산하는 법이 다르네요. 자,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을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을 나눠주면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특이한 부분은 꼭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균상 재배하는 친구들과 톱밥 배지버섯, 표고버섯 하는 친구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면보 경피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경과 비율을 구하는 법을 알아봐야겠죠. 자, 경과 비율을 보니까 고추랑 똑같네요. 근데 준비기 생산 개수가 조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웠습니다. 83.1 그리고 78.6 81.6. 근데 이게 너무 공통점이 없어가지고 숫자 중복되는 것도 없고 좀 외우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중 사고는 똑같네요. 피해율도 재비, PB, 손비 똑같고요. 손해 정도 비율 보시면은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는 50%와 100% 피해량으로 나뉘네요. 느타리 그리고 나머지 균상 재배는 1에서 100 그 손해 정도 비율이 있었죠. 똑같은데 표고버섯은 5에서 100% 나뉜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 피해 입은 버섯 면적, 원목의 면적 그리고 전체 면적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일단은 분산까지 끝났고요. 근데 병재배 보시면은 자 이제 수보경피죠. 병재배 원목 재배는 개수로 세는구나.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병재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보험 가입 병수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경과 비율이 있네요. 경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은 편하죠. 그렇지만 외워야 된다는 뜻이죠. 자, 느타리 버섯은 90.3, 새송이 버섯은 90.2, 92.0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외우시고, PB, 손비, 재비, 자, 공통사항 모두 똑같네요. 자, 보장 생산비 그리고 중비기 생산기 개수는 포중 생산해 주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시험에 표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마음 먹고 또 단답으로 내려면 내실 수도 있으니까 뭐 다 같이 준비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원의 시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인삼인데 인삼은 제가 끊어서
나눠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